살아있다는 것은 때론 죽음보다 잔인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의식은 면도날처럼 뚜렷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육체라는 감옥. 누군가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할 때 우리는 흔히 안타까움이라는 단어로 그 무게를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이의 진짜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한 남자, 허나무 씨의 사연이 있습니다. 최윤태 씨는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도 했지만 10년 전 오랜 투병 끝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텅 빈 집안의 적막을 견디기 힘들어 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윤태 씨는 매일 아침 단지를 쓸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화로우면서도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태는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모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깊은 한숨을 쉰다.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빨리 오려나 보네. 여보, 거기는 안 추운가 모르겠어. 내가 조금만 더 젊고 힘이 있었더라면 당신 덜 고생시켰을 텐데 혼자 남은 세상은 참말로 길고 적적하구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백사동 1502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윤태 씨의 일상에 미세한 파장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쩔쩔매며 특수 휠체어를 내리고 있었고 그 위에는 눈동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환자 허나무 씨가 실려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핏기 없는 얼굴. 윤태 씨는 그 모습에서 10년 전 병상에 누워 자신만을 바라보던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겹쳐보았습니다. 윤태는 서둘러 다가가 휠체어 바퀴가 문턱에 걸리지 않게 잡아주며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여사는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를 여미며 가식적인 미소를 짓는다. 어머, 고마워요, 경비 아저씨. 다 정리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사위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앞으로 폐를 끼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윤태는 나무에 초점 잃은 눈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폐는요? 무슨 말씀을요? 언제든 편하게 부르십시오. 젊은 분이 어쩌다가 하루빨리 쾌차하셔야 할 텐데. 나무 씨의 아내 수진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벤처기업 대표였고 나무 씨의 병수발은 온전히 장모인 박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은 휠체어를 끌고 가끔 산책을 나오는 박 여사를 보며 사위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녀의 헌신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아내의 병간호를 해봤던 윤태 씨의 예리한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자꾸만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여느 날과 같이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용품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니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는 1502호의 쓰레기 봉투에는 비싼 환자용 특수 유동식이 뜯지도 않은 채 통째로 버려져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환자의 방창문은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초겨울에도 밤낮 없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박 여사는 동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윤태는 쓰레기 봉투에서 유동식을 꺼내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비싼 걸 왜 뜯지도 않고 다 버렸을까? 유통기한도 반년이나 남았는데 어제는 기저귀도 새 것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니만 환자한테 밥을 제대로 안 먹인다는 건가? 이 비싼 걸 왜 뜯지도 않고 다 버렸을까? 어느 매서운 겨울밤 야간 순찰을 돌던 윤태 씨는 1502호 베란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쇳소리 같기도 한 그 기괴하고 처절한 소리에 윤태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1502호 베란다 쪽으로 귀를 바짝 기울인다.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이 아밤에 이게 무슨 소리지? 사위분이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수진 씨를 우연히 마주친 윤태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몹시 상해 있었고 구두굽이 다른 줄도 모를 만큼 지쳐 보였습니다. 저 세댁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남편분 방 쪽에서 앓는 소리가 심하게 나던데 혹시 밤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수지는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네? 아니요. 저는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바로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수지는 박 여사를 향해 엄마, 어제 나무 씨 많이 아팠어요? 나 왜 안 깨웠어?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윤태를 날카롭게 쏘아본 뒤 수진의 어깨를 감싼다. 아이고, 경비 아저씨도 참 귀가 너무 밝으시네. 우리 사위가 가끔 밤에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내요. 내가 밤새 옆에서 주물러주고 달래줬는데 밖으로 소리가 샜나 보네. 수진아, 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출근이나 해. 안 그래도 회사 일로 바쁜데 넌 밖에서 돈만 벌어와. 이 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박 여사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윤태 씨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찰을 핑계로 1502호 복도를 서성이던 윤태 씨는 반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현관문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밀어 넣느라 꽉 닫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 여사는 나무의 콧줄에 연결된 영양 공급 튜브를 거칠게 꺾어 쥐고 악독한 표정으로 나무를 내려다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질기게 살아 숨쉴 작정이야? 내가 죽어야 수진이도 새 출발을 하고 내 노후도 편안해지지. 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살아있는 줄 알아? 넌 내 딸의 거머리야. 돈 먹는 하마라고. 빨리 가라. 어? 제발 좀 빨리 눈 감으라고. 나무는 튜브가 막혀 숨이 가빠지고 두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떠진 채 눈물이 고인다. 그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힌다. 윤태 씨는 문틈으로 광경을 지켜보다 놀라 입을 틀어막는다. 뒷걸음질 치다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쉰다. 저게 지금 무슨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윤태 씨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남의 집안일에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나무 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아내를 끝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며 이대로 저 불쌍한 청년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저 젊은 사람이 제명에 못 죽겠어. 이보게 최윤태, 모른 척 눈 감으면 그만이지만 자네 평생 그렇게 비겁하게 살진 않았잖아. 아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의 눈빛이 꼭 내 아내 같았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고. 며칠 뒤 박 여사가 노인정에 간다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윤태 씨는 소방 점검을 핑계로 1502호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일전 박 여사가 치매기가 있는지 번호를 자꾸 까먹어 읊조리던 것을 외워둔 터였습니다. 방에 들어선 윤태 씨는 코를 찌르는 퀴퀴한 악취와 한겨울임에도 보일러가 꺼져 얼음장 같은 냉기에 흠칫 놀랐습니다. 윤태는 다급하게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튼 뒤 덜덜 떨고 있는 나무에게 다가간다. 허 선생, 내 말 들려요? 허 선생, 내 말 들리면 눈을 2번 깜빡여 봐요. 나무는 파리해진 얼굴로 윤태를 바라보다가 힘겹고 느릿하게 눈을 2번 깜빡인다. 눈가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윤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무의 눈물과 땀을 정성스레 닦아준다. 걱정 말아요. 내가 어떻게든 도울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텨야 합니다. 내 아내도 10년을 누워 있었어. 내가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윤태 씨의 비밀스러운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외출할 때마다 윤태 씨는 1502호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나무 씨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 욕창을 예방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팔다리를 땀이 나도록 주물렀습니다. 박 여사가 버리려던 유동식을 몰래 챙겨와 직접 따뜻하게 데워 콧줄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었습니다. 윤태는 굳은 나무의 손을 꼭 잡고 마사지하며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허 선생, 옛날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 참 별거 아니요.
나도 젊었을 땐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부럽지 않게 대접받으며 살 줄 알았지. 근데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덜컥 병마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래도 살아있어야, 숨을 쉬고 있어야 기회도 오고 억울한 것도 푸는 겁니다. 장모가 미워서라도 억척같이 살아야지. 부인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다 먹어야 힘을 내지. 어느 날 윤태 씨가 나무 씨의 팔을 주무르던 중이었습니다. 현관 밖에서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지갑을 두고 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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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윤태는 사색이 되어 나무의 이불을 재빨리 덮어주고 방구석에 있는 낡은 옷장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긴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는다. 박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와 지갑을 찾으며 투덜거린다. 아유, 정신머리하고는 지갑을 두고 가다니. 나무의 방을 힐끗 보며 다가온다. 징그러운 것. 오늘은 눈빛이 왜 또 저렇게 또렷해? 아직도 숨이 덜 멎었어? 기다려. 조만간 내가 확실하게 끝내줄 테니까. 옷장 틈새로 그 악독한 말을 듣고 있던 윤태 씨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가 쾅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야 윤태 씨는 옷장에서 나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나무 씨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윤태 씨는 남몰래 나무 씨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윤태 씨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나무 씨의 안색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나무 씨는 윤태 씨가 올 때마다 눈을 맞추며 깜빡임으로 벅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말 한마디 섞을 수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세월과 처지를 뛰어넘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박 여사의 의심을 사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박 여사는 나무의 볼을 꼬집어 보며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린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창문도 열어놨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모자랄 판에 얼굴에 화색이 도네? 독한 놈. 안 되겠어. 수진이가 다음 달에 요양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으니 그 전에 확실하게 끝을 내야지. 차렴치 않은 그 일이 있던 다음 날 비 오는 오후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석에서 비를 피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박 여사를 우연히 보게 된 윤태 씨. 그는 기둥 뒤에 숨어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한껏 낮춘다. 그래, 약은 구했지? 부검에도 티 안 나게 급성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는 거 맞지? 내일 낮에 수진이 출근하면 바로 끝낼 거니까 약봉지 잘 챙겨서 내일 아침 일찍 가져와. 돈은 달라는 대로 넉넉히 줄 테니까 확실한 걸로 가져와. 윤태는 들고 있던 쓰레기 집게를 떨어뜨릴 뻔하다 간신히 부여잡는다. 윤태는 속으로 으쪼린다. 저 짐승만도 못한 여편네가 기어이 사람을 죽이려고. 윤태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었고 수진 씨에게 말하자니 핏줄인 엄마의 말을 믿을지 생판남인 늙은 경비원의 말을 믿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 무단 침입으로 쫓겨나고 나무 씨는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할 위기였습니다. 윤태 씨는 밤을 꼬박 새우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태는 경비실 책상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결연한 표정을 짓는다. 내일이다. 내일 그 약을 먹이려 할 때 현장을 덮치고 딸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줘야 해. 경찰에 신고할 증거도 내 손으로 직접 잡는다. 다음 날 아침 윤태 씨는 출근하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전송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낮에 1502호에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오전 11시경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문자를 본 수진 씨는 처음엔 스팸이나 장난으로 여겼지만 최근 들어 엄마가 유독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나 남편의 생명보험금 수령액을 묻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떠올라 반신반의하며 차를 돌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1502호로 올라가 작은 봉투를 건네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윤태 씨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박 여사가 약을 타기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윤태 씨는 열려있는 현관문 틈으로 들어가 나무 씨의 방 커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가 정체불명의 가루약이 섞인 탁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의 영양관 튜브를 집어든다. 나무야, 이제 그만 편해지자. 너도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사는 거 지옥이잖아. 수진이 그만 괴롭히고 장모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라고 생각해라. 너 하나 죽으면 세 사람이 행복해져. 윤태는 커튼 뒤에서 짐승처럼 뛰쳐나와 박 여사의 손목을 두 손으로 꽉 낚아챈다. 이거 놓으십시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박 여사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친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경비가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 이거 안 놔? 윤태는 주사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며 소리친다. 이 주사기에 든 거 뭡니까? 당장 경찰 불러서 성분 검사해 봅시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줄 아십니까? 천벌을 받을 여편네야. 박 여사는 악에 받쳐 윤태를 밀쳐내려 안간힘을 쓴다. 미쳤어? 그냥 소화제야, 소화제. 당신 당장 무단 침입으로 콩밥 먹게 해줄 줄 알아?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던 그때 띠띠띠 마이너스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윤태 씨의 문자를 받고 달려온 수진 씨였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주사기와 엉켜있는 두 사람, 그리고 공포에 질린 남편을 보며 경악한다. 경비 아저씨, 엄마, 지금 여기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사기는 뭐고? 박 여사는 재빨리 바닥에 주사기를 발로 감추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쥐어짠다. 수진아, 마침 잘 왔다. 저 노인네가 단단히 미쳤어. 내가 나무 밥 주려는데 갑자기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잖아. 저 노망난 경비가 도둑질하러 온 게 분명해. 당장 경찰 불러. 수진 씨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어머니와 윤태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던 어머니와 자신에게 진실을 보라며 소리치는 경비원. 그때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나무 씨가 젖먹던 힘을 다해 기적처럼 목에서 쉰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힘겹게 가로저으며 꺽꺽거리는 울음을 터뜨린다. 처절하게 애원하듯 바라보며 나무는 온몸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진 얼굴로 서럽게 흐느꼈다. 수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처절하게 눈물을 흘린다. 윤태는 거친 숨을 고르며 수진을 향해 단호하게 말한다. 세댁, 허 선생이 하는 말 안 들리십니까? 장모님께서 그동안 허 선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밥도 굶기고 한겨울에 창문 열어 얼어 죽게 만들려 하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저 주사기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며 양손으로 입을 튼다. 눈빛이 흔들린다. 독약.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저씨, 우리 엄마가 왜 나무 씨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나무 씨가 엄마 빚 다 갚아주고 우리 집안 살려놓은 사람인데. 윤태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형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누른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분리수거장에서 장모님이 약을 구하며 통화하는 걸 직접 녹음한 겁니다. 세댁, 눈을 크게 뜨고 진실을 보십시오.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박 여사의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검에도 티 안 나게 급성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는 거 맞지? 내일 낮에 끝낼 거니까. 그 끔찍한 음성이 방안을 울리자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박 여사의 멱살을 쥐고 미친 듯이 오열하며 흔든다. 엄마, 어떻게? 사람이,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래? 우리 나무 씨가 엄마한테 빚 다 갚아주고 친아들보다 더 잘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해? 박 여사는 수진의 바닥에 엎드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린다. 수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널 위해서였어. 저 식물인간 병수발 들다가 내 딸 인생 다 망치게 생겼는데 애미로서 어떻게 가만히 봐. 너
돈 버는 거 저놈 병원비로 다 들어가잖아. 엄마가 널 위해서 총대 맨 거야. 나중에 보험금 타서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되잖아. 수진은 박 여사를 거칠게 뿌리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한다. 변명하지 마. 날 위해서? 그 보험금 탄해서 엄마 도박빚 갚으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날 위한 거야? 엄마는 괴물이야. 살인마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결국 수진 씨의 오열 섞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 여사는 현장에서 존속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압수된 주사기에서는 치사량의 근육 이완제와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여사의 추가적인 횡령과 도박 빚이 밝혀지며 그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끔찍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수진 씨는 남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에 윤태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윤태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묻은 채 오열한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에 미쳐서 제 엄마의 껍데기만 믿고 속는 동안 남편은 지옥에 있었어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나무 씨는 저렇게 억울하게 차가운 방에서 죽어갔을 거예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윤태는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위로한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을 밖에서 일만 하던 새댁이 어떻게 매번 알아채겠습니까? 허 선생은 부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었을 겁니다. 내 아내도 병상에서 항상 나를 보며 웃어주었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축복인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두 분이 꽉 안고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나무 씨의 곁을 지키며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지옥 같던 환경에서 벗어나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 어린 치료를 받은 나무 씨는 기적처럼 굳어있던 손가락을 움직여 태블릿 PC로 글자를 타이핑하고 입모양으로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반면 박 여사는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자신의 탐욕이 부른 대가를 치르며 가족면에 한 번 없는 비참하고 쓸쓸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윤태 씨가 평소처럼 아파트 입구 화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휠체어를 탄 나무 씨와 그를 밀고 있는 수진 씨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나무 씨의 입가에는 1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고 평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무는 떨리는 손을 들어 윤태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한자 한자 힘주어 또렷하게 말한다. 고 오마 아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 윤태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나무의 손을 굳게 마주잡고 활짝 웃는다. 아이고 허 선생, 이제 말도 다 하시네. 그래요,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도 맞고 예쁜 부인 손잡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허 선생 덕분에 오늘 밤엔 꿈속에서 아내 볼 면목이 생겼소. 우리는 가끔 가족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그 안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이기심과 탐욕을 모른 척하거나 낭만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비뚤어진 명목하에 타인의 생명을 짓밟으려 했던 장모의 일, 그러진 모정은 결국 스스로의 파멸을 부른 흉악한 노욕에 불과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넘치는 재물이나 책임질 것 없는 홀가분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시선, 생명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양심, 그리고 불의를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용기, 경비원 최윤태 씨가 보여준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인간이야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정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최윤태 씨는 변함없이 아파트 단지를 쓸며 이웃들에게 정겨운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경쾌한 빗자루질 소리에는 누군가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던 떳떳함과
꺼져가던 생명을 살려낸 따스한 온기가 묻어납니다.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은 허나모 씨 부부의 앞날에,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오지란을 거두지 않는 세상의 모든 최윤태들에게 조용한 박수와 벅찬 응원을 보내며 감동의 이야기를 마칩니다.